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서부터는요, 우리가 실제로 측정을 해볼 겁니다. 뭘 측정해 볼 거냐면요, 입체 도형의 부피하고 건널비를 실제로 구해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첫 시간으로는요, 여러분들 기둥의 건널비와 부피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 내용이 되겠고요.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기둥에는 우리가 두 가지가 있었죠, 그죠? 첫 번째는 당연히 각기둥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 각기둥의 건널비와 부피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자, 두 번째로는 또 기둥 뭐가 있었나요? 원기둥 있었죠? 자, 원기둥의 건널비와 부피, 특히 오늘 중요한 건 이 두 번째는 원기둥의 건널비 쪽이 여러분들을 조금 귀찮게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칠판으로 가서 직접 수업 개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칠판으로 왔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 바로 기둥의 건널비와 부피에 대한 내용 함께 보자 그랬었죠. 자, 우리가 당연히 겉 넓이는 넓이니까 단위가 제곱센티미터나 제곱미터일 테고요. 그 다음에 부피 같은 경우에는 세제곱센티미터나 세제곱미터인 것. 여러분들 답을 쓸 때요, 반드시 단위까지 표현해줘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같이 첫 번째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둥의 겉넓이였습니다. 자, 우리가 겉 넓이에요. 즉 겉에서 보이는 모든 면의 넓이를 구해서 더하겠다라는 얘기인데요. 자, 여기 보니까 지금 겉면이 기둥 같은 경우에는 옆면이 직사각형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밑면 두 개가 서로 뭐였죠? 합동입니다. 아, 그러니까 합동이라는 얘기는 하나만 구하면 그것을 몇 배 해주면 될까? 두 배 해주면 위아래의 넓이는 구할 거란 얘기예요. 그죠? 두 개의 밑면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자, 그 다음에 옆 넓이를 우리가 생각해 볼 텐데 전개도를 그려서 푸는 게 가장 기본 원칙이고요. 우리가 세 변의 길이를 선생님이 여기다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세 변을 A, B, C. 그 다음에 이 높이를 H다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옆 넓이 같은 경우에는 그럼 요 직사각형은 A 곱하기 H죠. 직사각형이니까 A 곱하기 H가 될 테고, 그 다음에 저 뒤에 보이는 옆면 있죠? 저 뒤에 보이는 옆면은 B 곱하기 H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왼쪽 앞에 보이는 옆면은 가로가 C고 세로가 H니까 C 곱하기 H가 돼서 이들을 더한 게 바로 옆 넓이가 될 거예요. 그죠? 이게 바로 옆 넓이인데 곰곰이 보니까 여러분들이 분배 법칙을 생각해 보면 모두 다 H와 무언가가 곱해져 있으니까 그 H를 빼내주면 중3 친구들은 이제 인수분해 하면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자, H를 빼내주면 A 플러스 B 플러스 C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야 AH, BH, CH 이렇게 해서 같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뭔가 하고 봤더니 A 플러스 B 플러스 C라는 것은 결국 밑면의 둘레의 길이가 됩니다. 아, 요 길이가 뭐다? 밑면의 둘레의 길이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처럼 우리가 요 옆넓이들을 구할 때요. 옆넓이를 구할 때 각각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을 따로따로 구할 필요 없이 어떻게 해주면 된다? 아, 밑면의 둘레의 길이에다가 높이를 곱해주면 된다. 무슨 얘기냐? 쭉 펼쳐보면 우리가 이렇게 옆면 전체가 하나의 직사각형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옆면 전체가 하나의 직사각형이 될 때 이 길이가 의미하는 것은 결국 누구를 의미하냐면 바로 이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 즉 밑면의 둘레의 길이와 같을 거란 얘기죠. 거기에다 높이만 우리가 곱해주면 옆 넓이가 나오고요. 밑 넓이는 아래 위로 두 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겉넓이, 각기둥의 겉넓이는 결국은 밑 넓이가 두 개 있고 그 다음에 옆 넓이를 더해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겠고, 이 옆 넓이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밑면의 둘레의 길이에다가 뭘 곱한 거다? 높이를 곱한 거다. 여기까지 여러분들께서 개념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각기둥의 겉넓이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으로는 원기둥의 겉넓이를 살펴볼 건데요. 이 원기둥의 겉넓이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일단 원기둥의 전개도, 우리가 모든 겉넓이는 전개도를 그려서 푸는 게 가장 기본 시작인데 원기둥의 전개도를 보면 이렇게 생겼대요. 그죠? 왜냐하면 두 개의 밑면이 서로 합동입니다. 즉 크기가 같은 원이니까 위아래로 크기가 똑같이 들어갈 테고 기둥의 옆면을 갖다 이렇게 칼로 잘라서 쭉 펼쳐보면 옆면 역시 뭐가 된다? 펼쳤을 때 직사각형이 될 거란 얘기예요. 아, 그러면 우리가 이 도형의 겉넓이를 생각해보면 당연히 밑면이 아래로 두 개가 있잖아요. 아, 밑면이 두 개 있어. 밑면 반지름이 R인 원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 그러면 밑넓이 하나가 파이 R 제곱일 겁니다. 그죠?
근데 그게 위아래로 두 개가 있죠. 그러니까 밑넓이를 2배 한 것이 바로 파이 r 제곱의 몇 배가 된다? 2배가 된다. 이 얘기예요. 아, 밑넓이 하나에 2배가 된다. 아래 위로 2개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옆넓이를 생각해 보면 지금 선생님이 여기 표현해 놨지만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건데 높이는 원래의 겨냥도에서 h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그대로 직사각형의 세로의 길이가 h일 거고 이제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가 중요한데요. 이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는 무엇과 똑같냐면 밑면인 원의 둘레의 길이와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밑면인 원의 둘레는 반지름이 r일 때 2파이 r이죠. 아, 요 길이가 2파이 r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도, 즉 옆넓이의 옆면의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도 2파이 r이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직사각형의 넓이는 2파이 r 곱하기 높이 h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기둥의 건넓이는 2파이 r 제곱 더하기 2파이 r h, 2파이 r 제곱 더하기 2파이 r h, 2파이 r 이걸 외우는 게 아닙니다. 아셨죠? 이해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요걸 보고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게 밑넓이가 아래로 2개가 있지. 그리고 옆면 같은 경우에는 2파이 r이 밑면 원의 둘레하고 직사각형 가로의 길이가 같으니까 결국 요게 가로의 길이를 의미하는 거고 직사각형 세로의 길이는 높이 h가 주어질 테니까 그대로 곱해주면 요것이 바로 뭐가 된다? 옆넓이가 되는 거구나.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내용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부피입니다. 부피는 여러분들께서 어렵지가 않아요, 사실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 초등학교 때에도 우리가 직육면체의 부피 여러분들 구해 봤을 겁니다. 맞죠?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밑넓이 곱하기 높이 해줬죠? 자, 직육면체 또한 우리가 이름을 바꿔보면 뭐라고 할 수 있죠? 사각기둥입니다. 맞죠? 기둥 같은 경우에 우리가 부피는 어떻게 구할 거냐? 밑넓이가 s이고 높이가 h일 때 결국은 밑넓이 곱하기 높이를 해주면 되니까 밑넓이 s, 높이 h, sh 이걸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각기둥의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이다. 밑넓이 곱하기 높이이다. 이걸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음으로는 이제 원기둥 나오겠죠? 자, 원기둥도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외우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자고요? 자, 밑면의 반지름이 r이고 높이가 h인 원기둥의 부피. 기둥의 부피는 원기둥이든 각기둥이든 밑넓이 곱하기 높이라고요. 다시 한번요. 기둥의 부피는 각기둥이든 원기둥이든 간에 밑넓이 곱하기 높이. 됐죠? 그러니까 요 밑면의 넓이라는 것은 바로 원의 넓이니까 파이 r 제곱일 테고, 그죠? 밑넓이입니다. 높이가 지금 h잖아요. 그대로 곱해주시면 여러분들께서 원기둥의 부피를 구하는 공식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자,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기둥의 건넓이 부피, 그 다음에 각기둥에 대해서 살펴봤고 또 원기둥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우리가 원기둥의 건넓이 쪽이다. 여러분들께서 좀 이따 문제에서 다루면 이제 좀 복잡한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자, 오늘 개념 여러분들 특별히 외울 공식은 없었습니다. 그죠? 선생님이 외우라고 하진 않았어요. 건넓이, 기둥의 건넓이는 밑면 2개에다가 옆넓이 더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기둥의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였다. 이 2가지 핵심만 잡고 같이 개념 확인 문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자, 각기둥의 건넓이에 관한 문제인데요. 지금 여기 보니까 몇 각기둥이 있습니까? 사각기둥이 있습니다. 자, 밑면의 모양이 뭘까요? 똑같고 직각이니까 정사각형이구나라는 거 여러분들이 예상할 수 있을 텐데 밑면 한 변이 4cm인 정사각형이고 높이가 10cm인 사각기둥의 건넓이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밑면 하나의 넓이는 4 곱하기 4니까 16이에요. 그럼 16이 아래 위로 2개가 있을 거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요거 하나씩 구해서 더하라고 했었나요? 아니었죠, 그죠? 어떻게 했냐면 이 전체 가로의 길이가 의미하는 게 뭐였었다? 바로 밑면의 둘레의 길이와 같았다라는 거, 그죠? 그러니까 4 해서 얼마가 될까요? 요 길이도 16cm가 될 겁니다.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또 요 길이는 얼마입니까, 지금? 그렇죠, 바로 10cm하고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번 단위 쭉 써볼까요? 자, 여기는 뭐죠? 그렇죠, 제곱센티미터입니다. 넓이 구한 거니까.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옆면의 넓이는 가로가 16이고 세로가 10이니까 160 제곱센티미터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따라서 건넓이는
밑면 16제곱센티미터 두 개에다가 160을 더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2 더하기 160이니까 결과는 192제곱센티미터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건널비를 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죠? 자,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원기둥의 건널비입니다. 자, 원기둥에서 중요한 게 뭐라고요? 어차피 원기둥이든 각기둥이든 펼쳤을 때 옆면은 직사각형이 되고 가로의 길이가 원의 그 밑면의 둘레의 길이가 같다라고 했으니까 바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밑면의 반지름이 5cm이고 지금 높이가 9cm인 원기둥이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빈칸 있죠? 한번 채워볼까요? 자, 우리가 요 길이는 결국 누구하고 같다고요? 그렇죠. 밑면인 원의 둘레의 길이와 같다라고 했으니까 반지름이 5cm인 원의 둘레의 길이는 2파이 반지름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아, 그러니까 요게 10파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요 원의 둘레하고 누가 같다? 직사각형 가로의 길이가 같으니까 아, 요 길이도 10파이 센티미터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건널비 이제 시작해 볼 텐데 요 밑면의 넓이를 하나를 일단 구해보면 반지름이 5인 원의 넓이니까 파이 반지름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그게 아래로 두 개가 있으니까 곱하기 2를 해주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여기다 누굴 더해야 됩니까? 이제 옆넓이를 더해야 되는데 옆넓이는 가로의 길이가 10파이고 세로의 길이가 9cm다. 이렇게 가주면 되겠죠? 자, 따라서 계산해 보면 25 곱하기 2니까 50파이가 될 테고 거기에다가 10파이 곱하기 9는 90파이가 되겠죠? 결과는 얼마가 될까? 그렇죠. 140파이 단위는 건널비니까 제곱센티미터구나.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2번 문제의 답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는. 자, 이제 세 번째 문제로 바로 이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은 기둥의 부피를 구하라라고 했습니다. 자, 1번의 모양은 지금 밑면이 오각형이니까 오각 기둥이고요. 자, 두 번째 건 밑면이 삼각형이네요. 삼각 기둥. 세 번째 거는 원 기둥입니다. 자, 어차피 오각 기둥이든 삼각 기둥이든 원 기둥이든 간에 부피니까 밑넓이 곱하기 높이만 해주면 된다 그랬죠. 자,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문제를 보면 오각형의 넓이 어떻게 구하나요? 자, 지금 예서 선생님이 구해놨어요 이미. 아, 밑넓이가 30제곱센티미터니까 밑넓이 곱하기 높이만 해주면 바로 150. 단위는 부피니까 이제 그렇죠. 세제곱센티미터.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 첫 번째 문제의 답을 구할 수 있겠고요. 자, 두 번째 밑넓이 삼각형의 넓이입니다. 밑넓이는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그죠? 이렇게 해주면 될 테고 요게 밑넓이고 거기에다가 높이가 얼마예요 지금? 6이죠. 그죠? 이렇게 곱해주시면 바로 부피를 구할 수 있겠고 자, 이거 이렇게 약분해 보면요. 2, 3은 6, 6, 6에 얼마가 된다? 바로 36 단위는 세제곱센티미터다. 여기까지 여러분들께서 구할 수 있겠죠? 자, 바로 세 번째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밑면이 원이니까 원의 넓이를 우리가 구해봐야 되겠죠. 자, 원의 넓이는 파이 반지름 제곱입니다. 여기다가 높이가 3cm니까 이렇게 곱해주시면 4 곱하기 3이 돼서 얼마가 된다? 12파이가 될 테고 단위는 당연히 또 똑같이 세제곱센티미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답을 구할 수 있겠죠. 되셨죠? 자, 이제 우리 확인학습 문제에서는 마지막 문제 4번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은 기둥의 부피를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이 그림을 우리가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부채꼴 기둥이죠. 그죠? 밑면의 모양이 부채꼴이니까 부채꼴 기둥이라 생각할 수 있겠고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전체 원기둥이 다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의 120도라는 얘기는 나머지가 240도니까 360도분의 120만큼 있다. 즉 3분의 1만큼 있다고 원기둥을 통으로 구한 다음에 3분의 1배를 해도 되지만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이 이름이 뭐든 간에 무슨 기둥일 거 아니에요. 그죠? 부채꼴 기둥이든 어쨌든 기둥이잖아요. 그러니까 부피는 그대로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우리가 밑넓이 곱하기 높이를 통해서 구하겠다는 얘기고 이 밑면의 넓이가 부채꼴의 넓이인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부채꼴의 넓이 한번 생각해 볼게요. 부채꼴의 중심각이 120도이고 반지름은 3cm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원의 넓이처럼 파이 반지름 제곱한 다음에 그것의 근데 360도분의 중심각 120도 이걸 계산해주면 이것이 바로 밑넓이겠죠. 자, 거기다 우리가 높이를 한번 곱해볼까요? 자, 높이라는 것은 지금 8cm잖아요. 이렇게 곱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약분해보면 3분의 1이고 3분의 3까지 약분하고 나면 결국 3 남아있고
여기 이거 아까 다 약분됐죠. 3 곱하기 8만 남으니까 38에 24파이 단위는 부피니까 세제곱센티미터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문제는 부피만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 문제에서 건널비를 구하라는 것도 잘 나오기 때문에 건널비도 한번 이 문제에서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다가는 선생님이 여기 있는 건 부피 구하라는 거지만 건널비 구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같이 한번 생각해 볼게요. 건널비를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겉으로 보이는 걸 다 더해주면 돼요. 그럼 처음에 이 부채꼴, 밑면 보이잖아요. 그죠? 이 밑면이 보일 텐데, 자, 이 밑면의 넓이는 조금 아까 여기서 구해놨었죠. 그죠? 자, 그대로 써주면 될 겁니다. 자, 파이 반지름 제곱 곱하기 360도분의 120도 이렇게 될 텐데, 그것이 아래 위로 몇 개가 있습니까? 지금 2개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옆넓이를 더해줘야 돼요. 여기다가 쭉 옆넓이를 더해줄 겁니다. 근데 이 옆넓이를 구할 때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는 지금 평평한 평면이에요. 한마디로 직사각형입니다. 여기도 직사각형이죠. 여기도 직사각형. 자, 그리고 저 뒤에 휘어져 있는 면이 또 있어요. 와, 선생님 그걸 어떻게 다 따로따로 구해야 되나요? 자, 선생님이 한 가지 원칙 이야기했었죠? 그렇게 이거 더하고 요거 더하고 저 뒤에 보이는 면을 따로따로 더해도 되지만 우리는 한 번에 옆넓이를 구할 때 어떻게 썼냐면 바로 밑면의 둘레의 길이 곱하기 높이 이렇게 한 번에 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이 밑면의 둘레를 우리가 생각한다는 얘기는 이 부채꼴에서 호의 길이에다가 반지름 2를 더한 것 이것을 한꺼번에 생각하면 되겠죠. 결국 우리가 따로 그림을 빼오면 중심각 120도인 부채꼴 전체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는 겁니다. 여기 120도고 자, 그다음에 여기가 지금 3cm씩이었죠. 자, 그러니까 둘레라는 건 3 더하기 3 더하기 호의 길이. 자, 이 호의 길이만 이쪽으로 빼서 보면 호의 길이는 2파이 반지름 곱하기 360분의 120도 3분의 1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분해 보면 이게 지금 2파이가 나올 거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2파이에다가 3 더하기 3, 즉 6이겠네. 그죠? 2파이 더하기 6. 요게 지금 이제 밑면의 둘레의 길이가 되는 거고요. 여기다가 높이가 얼마입니까? 지금 8이죠? 이것만 여러분들이 곱해줘서 전체를 계산하면 건널비가 될 거고요. 자, 계산 간단하게 해보면 3분의 1, 3분의 3 약분해 보니까 2, 3은 6파이에다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계산해 보면요. 28에 16파이 분배법칙 써보는 겁니다. 그 다음 더하기 6, 8, 48 여기까지 갈 테니 파이가 붙은 건 붙은 것들끼리만 우리가 계산해 주시고요. 그 뒤에 48 이렇게 붙여서 단위는 건널비니까 제곱센티미터 이렇게 구할 수도 있어야 되겠죠. 자,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 보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부피보다 건널비가 훨씬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휘어져 있는 거 나오고 건널비 나오면 여러분들이 바짝 긴장해서 문제를 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개념 확인 문제는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요거보다 이제 조금 더 복잡한 그림들 나올 텐데요. 자, 실전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수 1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은 사각기둥의 건널비와 부피를 각각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여기 있는 사각기둥, 밑면의 모양이 물론 사각형입니다. 이 밑면의 모양이 근데 조금 사각형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그렇죠. 사다리꼴이네요. 밑면의 모양. 왜냐하면 이렇게 두 변에 수직으로 그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둘이 평행할 거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다리꼴이구나라는 걸 예상할 수 있겠고 자, 그러면 건널비 보겠습니다. 건널비는 옆넓이에다가 밑넓이 기둥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밑넓이 몇 개가 있다고요? 2개가 있다고요. 자, 이렇게 우리가 계산할 거예요. 자, 그러면 옆넓이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옆넓이는 근데 어떻게 한다 그랬냐면 이 각각의 면의 넓이를 따로따로 더하는 것이 아니라 밑면의 둘레의 길이를 구해서 밑면의 둘레의 길이 자, 요 길이까지 나와 있으면 좋겠네요. 7cm니까 7 더하기 5 더하기 4 더하기 4 자, 8 더하기 7은 15, 15에다가 5 더하니까 20이죠. 그죠? 요게 둘레의 길이고 거기다가 높이 얼마다? 6을 갖다가 곱해주면 옆넓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더하기 밑넓이는 사다리꼴의 넓이입니다. 사다리꼴의 넓이 어떻게 구했죠? 2분의 1 곱하기 아랫변 더하기 윗변 7 더하기 4 곱하기 높이는 4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 거기다가 몇 개 있다? 2개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곱하기 2 해주면 됩니다. 요게 밑넓이 사다리꼴의 넓이고요. 그것이 아래 위로 2개 있다. 됐죠? 자, 이제 계산해 보면 120이 될 테고 뒷부분은 2분의 2 이렇게 바로 약분할까요? 자, 그러면 11 곱하기 4니까 44가 되겠죠? 그래서 결과는 164 건널비니까 제곱센티미터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답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림을 보면서 같이 또 부피를 구할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 판서는 지금 지울 겁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혹시 필요하면 다시 보기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자, 지우고서 이제 부피를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부피 같은 경우에는 기둥이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간단합니다. 밑넓이 곱하기 높이 끝이죠. 자, 아이고야, 괜히 지웠네요. 자, 밑넓이 좀 전에 우리가 구했었는데, 그죠? 아, 선생님이 숫자를 잃어버렸어요. 자, 부피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밑넓이 곱하기 높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아랫변 더하기 윗변 곱하기 높이가 되겠죠. 자, 여기 이제 밑넓이가 되겠고요. 자, 곱하기 이제 높이를 해야 되니까 이 전체 기둥의 높이는 6cm죠. 요걸 우리가 계산해주면 그대로 부피를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2분의 4 약분하면 이렇게 되고, 그렇죠. 아까 11 곱하기 2에서 22 나왔었죠. 그것이 6개, 곱하기 6이죠. 그래서 계산해보면 6, 22에다가 132 부피니까 세제곱센티미터겠구나. 여기까지 여러분들께서 답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 필수 2번 문제, 굉장히 유명한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화장실 가면 요거 어디서 볼 수 있죠? 그렇죠. 예. 뭐라고 더 이상 어떻게 말을 하기가 좀 불편한데. 예. 두루마리 휴지죠? 그죠? 예, 화장실에 걸려 있을 겁니다. 자, 이 두루마리 휴지 모양의 건널비와 부피를 각각 구하시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일단 부피는 좀 쉽고요. 건널비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건널비부터 가볼 텐데 같이 생각해 볼게요. 요렇게 생긴 면이 일단 보입니다. 그죠? 예, 요 면. 구멍 뚫린 원. 그렇죠? 고개 아래로 2개가 보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 하나를 일단 구해 보겠습니다. 겉면에 보이는 거 다 구할 거니까. 자, 그러면 큰 원의 넓이에서 작은 원의 넓이를 빼주면 될 거예요. 큰 원의 넓이는 반지름이 6cm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파이 반지름 제곱에서 작은 원은 반지름이 3cm니까 파이 3의 제곱. 이걸 갖다가 뺄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아래로 몇 개가 있습니까? 그게 아래로 2개가 있다. 요거 계산해서 우리가 답을 내야 되겠고요. 자, 그래서 요거 마저 계산해 보면 36파이 마이너스 9파이가 2개 있다 라는 이야기니까 요게 얼마죠? 36 빼기 9를 계산해 보면 27이겠죠. 그죠? 27이 2개 있으니까 54파이구나 라는 거. 단위는 나중에 한꺼번에 모아서 쓰겠습니다. 그럼 아래 위로 2개 있는 거 했고, 이제 휴지 이 바깥쪽 부분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실제로 끊어서 쓰는 이 바깥쪽 부분의 둘레의 길이를 구해 볼 텐데, 둘레가 아니라 이제 넓이를 구해 볼 텐데요. 자, 가로의 길이 이거 펼치면 어차피 직사각형 되는 건 알죠. 그죠? 원기둥의 그 옆면은. 자, 그럼 가로의 길이는 큰 원의 둘레의 길이와 같겠죠. 그래서 큰 원의 둘레의 길이는 2파이 반지름 이렇게 될 거예요. 됐죠? 이게 이제 직사각형 펼쳤을 때 가로의 길이가 되겠고, 세로의 길이는 그대로 원기둥의 높이니까 8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 계산해 보면 6이 12 곱하기 8이니까 28에 16해서 96파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겉면 중에 또 하나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바로 요 그 휴지 부분 안쪽에 이렇게 도화지처럼 약간 두툼한 종이가 있잖아요. 지금 그 안쪽 면이 옆면, 결국 안쪽 요 원기둥에 있는 옆면이, 그죠? 예. 간단하게 그려본다면, 예, 지금 요 원기둥 모양에서의 옆면이 지금 또 보일 겁니다. 그래서 그 넓이까지 우리가 더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역시 원기둥의 옆면이니까 가로의 길이는 원의 둘레와 같아서 반지름이 3이니까 2파이 반지름 이렇게 해주면 가로의 길이고, 세로의 길이는 안쪽 원기둥 또한 높이가 8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가 8을 곱해주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6파이 곱하기 8, 68, 48파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밑줄 친 이렇게 3개를 다 더해주면 바로 뭐가 된다? 건널비가 될 거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자, 어떻게 계산하면 편할까요? 이렇게 더하면 150, 150에다가 48 더하니까 결국 198파이, 단위는 뭐가 된다? 제곱센티미터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답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건널비 하나 구했고요. 이제 부피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피 이거 한번 지우고서 가보겠습니다. 자, 부피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결국 안에가 뚫려 있어. 그 얘기는 자, 큰 원기둥의 부피에서 작은 원기둥의 부피를 빼는 방법으로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큰 원기둥의 부피를 먼저 구해볼게요. 다 채워져 있다라고 생각해보면 밑넓이가 파이 반지름 제곱이잖아요. 그죠? 반지름 6이니까 파이 r 제곱, 높이는 8이죠? 이게 큰 원기둥의 부피가 되겠고, 자, 그 다음 여기에서 작은 원기둥의 부피를 빼볼 텐데요. 작은 원기둥은 밑면의 반지름이 3이니까 파이 반지름 제곱 이렇게 해주면 밑넓이, 높이는 똑같이 8이죠. 이걸 계산해 주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럼 이거 계산해 보면 숫자가 조금 크네요. 자, 66에 36 곱하기 8 하면 68, 48, 38에 24, 288 파이. 자, 여기는 98에 72죠. 자, 이렇게 우리가 빼볼 거니까 6되고 216이 나옵니다. 결국 살짝 지우고 다시 써보면 216 파이 단위는 세제곱 센티미터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답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사실 보통 문제집들 여러분들이 시중서를 보면 해설이 이제 이렇게 돼 있겠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어차피 이 모양이 좀 특이하긴 하지만 아까 부채꼴 기둥도 있었잖아요. 그죠? 이 모양이 특이하긴 하지만 어쨌든 두 개의 밑면, 이렇게 구멍 뚫린 원 모양, 두 밑면이 서로 합동이고 평행합니다. 요것도 그러니까 이름 붙이기가, 그러니까 속 뚫린 원기둥 뭐 이렇게 해볼까요? 자, 어쨌든 이 모양도 기둥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복잡하게 구하지 않고요. 바로 요 면을 그냥 밑면이라고 생각해서 한 번에 여기에다 높이를 곱해 주셔도 되는 거죠. 그죠? 결국 어떻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냐면 요 넓이가 아까 파이 반지름 제곱, 큰 원에서 작은 원 빼면 파이 반지름 제곱, 여기다가 통째로, 그죠? 요게 이제 색칠한 부분이고, 여기다 한 번에 높이 8을 곱해서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36 빼기 9니까 얼마였습니까? 아까 36 빼기 9는 27파이였죠. 여기다가 바로 8을 곱해줘도, 자, 8 곱하면 7, 8에 56 되고요. 8이 16 하니까 바로 216 파이 세제곱 센티미터. 똑같은 방법이긴 한데요. 여러분들이 좀 더 편한 걸로 여러분들이 두 가지 다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로 응용 3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응용 3번입니다. 자, 그림은 한 모서리의 길이가 3cm인 정육면체 3개를 겹쳐 만든 입체 도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보면 쌓기나무 그래서 많이 했었죠. 그죠? 자, 근데 이 입체 도형의 건널비를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건널비 같은 경우는 일단 정면에서 바라보이는 게 이렇게 생긴 정사각형이 몇 개가 보입니까? 지금 하나, 둘, 그 다음에 여기까지 3개가 보입니다. 그죠? 그러면 요거하고 똑같이 뒤에서 바라봐도 뒷면에 하나, 자 보세요. 2개, 그 다음에 이쪽 뒤에 3개 이렇게 보일 거예요. 그죠? 결국 정사각형이 앞뒤로 6개가 보이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우리가 위에서 만약에 내려다 본다면 이 넓이도 보일 테고, 이쪽에도 지금 이렇게 좀 잘린 거 지금 2개가 보이네요. 그리고 위에서 내려봤을 때 이것도 보여요. 이걸 어떻게 따로따로 계산하나 이제 우리가 고민이 될 텐데,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위에서 내려다 보면요, 위에서 내려다 보면 이런 식으로 생긴 거죠. 투시에서 봅시다. 요 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요렇게. 자, 점선으로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 있는 요 면이 지금 어떻게 보이냐면 요렇게 가운데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위에서 내려다봐서 보이는 부분을 색칠해 보면 여기랑 여기랑 이쪽이 보일 텐데, 그걸 이 그림에다 옮겨보면 여기랑 그 다음에 여기랑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여기랑 이렇게 3개가 색칠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은 정사각형 몇 개가 칠해져 있다? 2개가 칠해져 있다라고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잘린 부분을 갖다 따로따로 생각할 필요 없이 우리가 이렇게 바라볼 수 있다는 얘기죠. 결국 정사각형 2개가 있는 거구나. 그 얘기는 밑에서 바라봐도 정사각형 몇 개가 보이죠? 2개가 보이죠. 즉 아래 위에서 본 게 서로 어떻다? 똑같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본 거랑 뒤에서 본 게 똑같고,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른쪽에서 보나 왼쪽에서 보나 어떨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을 거라는 걸 알 수 있죠. 이쪽 편에서 바라보면 당연히 우리 눈에 요 정사각형하고 요 정사각형이 들어올 텐데, 이쪽 면에서 왼쪽에서 바라봐도 똑같이 이 정사각형하고 이 정사각형이 보일 거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한쪽 면에서 바라보면 반대쪽 면에서는 똑같은 면이 보일 거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우리 한번 써서 보겠습니다. 자, 앞면에서 바라봤다라고 생각해 보면 정삼각형이 정사각형이 하나, 둘, 세 개가 있습니다. 정사각형 몇 개? 세 개가 있어요. 그런데 정사각형 하나의 넓이가 얼마냐면 3 곱하기 3입니다. 이게 정사각형 하나의 넓이인데 그게 세 개가 있다. 그런데 앞하고 뒤하고 똑같이 바라보이니까 결국 여기다가 곱하기 2를 해주면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죠? 자, 이게 바로 앞뒤에서 바라본 겁니다. 자, 그 다음 위에서 내려다보면 어떻게 생겼었다? 위에서 내려다보면 정사각형이 결국 두 개가 보였다라고 했어요. 그죠? 정사각형이 3 곱하기 3인데 그게 두 개가 보인다. 근데 위아래에서 바라보는 게 똑같을 테니까 여기다 곱하기 2를 해주면 바로 위하고 아래에서 바라봤을 때 보이는 면의 넓이가 된다는 얘기죠. 자, 마지막으로 오른쪽에서 바라봤다라고 생각해보면 3 곱하기 3 정사각형이 몇 개가 보였습니까? 오른쪽에서 바라보면 하나, 두 개가 보였죠. 이게 바로 두 개가 보였는데 그런데 왼쪽에서 바라본 것도 똑같이 보일 테니까 합쳐서 보면 결국 두 개씩 있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가 다 계산해서 더해보면 될 테고 27 곱하기 2입니다. 그죠? 27 곱하기 2니까 54가 될 테고요. 자, 두 번째 거는 9, 4, 36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9, 4 역시 뭐가 된다? 36이 된다. 이렇게 해서 이 세 개를 모두 다 더해주면 전체 건널비겠고요. 자, 90에다가 136을 더하는 거니까 결국은 뭐가 된다? 90에다 36을 더하는 거니까 126 단위는 뭐가 된다? 제곱센티미터. 여기까지 여러분들께서 답을 구해줄 수 있는 겁니다. 자, 좀 복잡하죠? 근데 선생님이 이 문제를 좀 자세하게 설명한 이유가 이 쌓기나무가요, 초등학교 때 한번 안 되면 계속 안 되더라고요, 이해가. 그래서 나름 좀 천천히 한번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오늘 고난도 4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그림은 반지름의 길이가 2cm인 원기둥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비스듬히 잘라냈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그 검도 중에 해동검도 이런 거 보면 대나무 이렇게 세워놓고 이렇게 확 하고 자르죠, 한 번에 몇 개를. 어쨌든 근데 일자로 쫙 잘린 게 아니라 이렇게 쫙 올라가면서 잘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입체 도형의 부피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어차피 건널비는 안 나와요, 중학교 과정에서. 당연히. 그죠? 이게 타원이기 때문에 구할 수도 없죠, 여러분들이. 원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럼 저거의 부피를 우리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이 모양은 원기 뿌리인가요? 자, 원기둥처럼 가다가 이쪽이 뾰족한데 그런 말 없잖아, 그죠? 그럼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넘치는 부분을 갖다가 모자르는 부분에 한번 껴 넣어 볼게요. 무슨 얘기냐면 이 그림을 겨냥도가 아니라 정확하게 여기서 조금만 더 이렇게 돌려보겠습니다. 자, 선생님 손 보이죠? 여기서 조금만 더 돌려보면 그래서 옆에서 딱 바라보면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지금. 이렇게. 예. 이렇게 생겼겠죠, 이렇게. 정확히 옆에서 바라다 보면. 맞죠? 그래서 지금 여기다 길이를 옮겨보면 3cm, 요 길이가 2cm고요. 요 길이가 8cm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요 길이의 한가운데 지점을 탁 잡아서, 그죠? 한가운데를 탁 잡아서 그래서 요렇게 잘라보면, 그리고 요렇게 우리가 잘라서 바라보면 여기 있는 삼각형하고 여기 있는 삼각형이 서로 뭐가 되냐면 합동이 될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그림을 여기다 갖다 뒤집어서 이렇게 붙여 넣어주면 결국 이쪽 부분이 없어지면서 이쪽으로 들어올 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높이는 얼마가 되냐면요.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연결해서 봤을 때 이렇게 두 삼각형이 합동이었다는 얘기는 요 길이하고 요 길이도 같았을 테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옮길 수 있겠고 8에서 3을 빼면 요 길이 전체가 5였을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5였을 테니까 5를 갖다가 둘로 나눴네요. 결국 2분의 5만큼이 바로 요 길이가 될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결국 우리는 전체 자, 이제 완전히 바꿨다라고 생각하고 요렇게 생긴 원기둥이죠. 지금 이제 요거 겨냥도로 그림을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데 이 높이는 3 더하기 2분의 5입니다. 3 더하기 2분의 5라는 건 2분의 6 더하기 2분의 5니까 2분의 11이 되겠구나.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밑넓이 곱하기 높이 이렇게 가면 되니까 파이 반지름 제곱해주면 밑넓이가 될 테고요. 여기다 높이는 2분의 11
이렇게 들어올 테니 하나씩 약분해주면 22파이 단위는 뭐가 된다? 세제곱센티미터가 되겠구나. 이렇게 답을 구할 수 있겠죠. 지금 이 그림이 혹시 이해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나름 최선을 다해서 이쪽에다 옮겨서 그려보면 우리가 이렇게 요 한 가운데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잘라서 이거 잘 잘라야 됩니다. 모양이 이렇게 돌아서 자 이쪽 부분이 일단 넘치는 부분이 어떻게 돌아온다? 자 이렇게 잘라야 되나요? 아니다. 이렇게 자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돌아서 이쪽 부분이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붙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상당히 어렵네요. 자, 이렇게 생긴 모양이 나오게 될 거다. 예, 좀 잘 잘랐으면 좋겠는데 선생님 그림 실력이 여기까지라서 좀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좀 더 알아보기 좋죠? 그죠? 이렇게 뒤집은 모양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오늘 기둥의 부피하고 건널비 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원기둥의 건널비 쪽이 여러분들 좀 어려웠고요. 특히 속 뚫려 있는 거. 선생님이 오늘 들어준 문제 말고도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여러 참고서 또는 교과서에 있는 문제들도 꼭 다 풀어보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자, 오늘 배운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둥의 전개도에서 옆 넓이는 뭐하고 같았죠? 바로 펼쳤을 때 직사각형의 넓이와 같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는 뭐하고 같았습니까? 그렇죠. 바로 밑면의 둘레의 길이와 같았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옆 넓이는 밑면의 둘레의 길이에다가 기둥의 높이를 곱해서 구할 수 있다는 거. 요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